김용 전 부원장이 총알을 요구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총알은 무엇일까요? 호주 골프의 추억, 호주 골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새로운 이야기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총알과 관련된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보도에 따르면 김용 전 부원장이 총알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일까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입니다. 2021년 2월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김용 부원장이 최대한 빠르게 총알 10개, 그 이후 추가로 10개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총알 10개는 한 개당 1억, 총알 10개면 10억을 의미한다라는 게 검찰 해석입니다. 2021년 8월 대장동 보도가 나온 후에요. 돈이 안 되냐라고 하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기사 못 봤냐라며 전화는 종료됐다라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검찰에서의 진술이었습니다. 2021년 2월 총알 10개 처음 요구했을 때 유동규는 남욱에게 이 대표의 대선 자금을 만들 수 있겠냐, 총알 10개 준비해 달란다. 그래서 남욱은 부동산 신탁사 인거와 박달동 탄약고 이전 조건으로 승낙을 했고 8억 4천여만 원의 돈이 전달됐다. 결과적으로 이게 검찰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총알이 준비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진술도 검찰은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총알을 소위 어디에 담았냐 이겁니다. 탄창에 담을 것 같진 않을 것 같고, 정민용 변호사는 명품 브랜드 발모모모, 발렌 모모 신발 박스에 5만 원짜리로 1만 원이 딱 들어갔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나모모 스포츠 브랜드 가방에 1억짜리 박스 5개 넣고도 공간이 남았다라는 구체적인 진술도 검찰은 확보했다. 발모모모 박스가 1억이 딱 들어갔다라는 건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그 발모모모 박스 5개를 넣고 나모모 가방에는 공간이 남았다. 박성배 변호사님, 저 나모모 스포츠 가방을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첫째, 둘째 기저귀 가방으로 써서 제가 메고 다니잖아요. 네네. 쓰는 건 집사람이 쓰지만 메고 다니는 건 제가 메고 다녀서 제가 잘하는데 저 가방이 겉보기보다 상당히 안에 들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기저귀 들어가고 옷 들어가고 예. 물병 들어가고 애들 간식 들어가고 분유통 들어가고 지갑 들어가고 도 남아요. 네. 그 가방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좀 구체적인 진술인데 네. 글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건에서 김용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김용 전 부원장만 있는 것은 아니죠.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현금이 전달된 자금 전달 범죄의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 전달 방식, 사용처 모두를 수사기관이 입증해 내야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금의 출처와 전달 방식과 관련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 나름대로는 확보한 것 같고, 그동안 여러 차례 공판 준비 절차를 거쳐오다 이번 주에 드디어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되면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그동안 검찰이 확보해왔던 내역들이 공개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 보도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자금 전달 범죄 궁극적 자금의 귀속 주체, 즉 대선 자금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유의미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서인지는 몰라도 그 부분은 큰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재판이 진행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사용처와 관련된 검찰이 확보한 자료나 진술도 공개하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재판부가 김용 전 부원장의 구속 만료 오는 5월까지는 재판을 종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상 구속 사건, 불구속 사건과 다르게 2주 내지는 3주에 한 번씩 재판을 잡습니다. 상당히 빈도수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데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차례 정도 재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사건을 진행할 예정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지만 공동 피고인도 잠시 변론을 분리해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과 김용 예. 전 부원장 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보도는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취재해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돌직구쇼에서만 자세히 들을 수 있다는 의미죠. 이양수 의원님, 제가 이 보도에서 주목한 건 시기입니다. 시점입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했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죠. 물론 검찰의 시각이고 유동규의 진술입니다만 김용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없었다라고 강력 부인하고 있다는 입장도 거듭 말씀드리면서 처음에 총알 10개가 필요하다. 나보고 조직을 맡으란다. 지방 돌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 빠르게 총알 5개, 그 후에 총알 5개, 도합 10개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라는 게 검찰이 확보했다는 유동규의 진술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대선 경선 시기예요. 2021년 2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시점에 유동규가 남욱에게 돈을 요구했고 8억 4,700만 원이 전달됐다는 검찰의 시각이고 그 돈을 담는 과정에서 발 뭐뭐뭐 운동화 신발 박스와 그 5개가 담는 나이 가방까지 나왔다는 건데 네. 그 시점 네.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경선 시점에 그 10개를 요구하고요. 10억 원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1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 플러스 10이군요. 예, 총 2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대장도 그러니까 8억 4천이 그러니까 가는 거죠. 20억 원 중에 8억 4,700이 가고 있는 도중에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그 20억이 다 안 가고 중간에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거나 더 커지지 않았으면은 그 20억이 다 갔을 겁니다. 그 최초 그 경선 과정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 바로 이낙연 후보 측이었기 때문에 지금 개딸들이라는 분들께서 이낙연 전 의원에 대한 영구 제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당시에 그 경선 과정에서 10억 플러스 10억을 이렇게 필요로 했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캠프 운영에 쓰이는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캠프 운영에 쓰이는 돈은 대개 선관위에 다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고 기록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좌라든지 이렇게 확실하고 깨끗한 돈들이 활용이 됩니다. 그거는 뭐 임대료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뭐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라든가 뭐 이런 그다음에 출장비 같은 것들 이렇게 계상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법 선거에 활용될 돈 같습니다. 저 8억 4,700이 전달이 됐고 그게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불법 선거에 활용되지 않았을까. 뭐 조직을 가동한다든지 아니면 은밀히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서 전화 홍보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 시기도 대단히 불법 선거를 위한 준비 자금이었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다행히 그 문제가 이낙연 후보 측에 의해서 불거져서 중단이 됐는데 저 이미 들어간 돈들의 용처도 굉장히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아찔한 느낌이 듭니다. 저게 뭐 탄약고 이전 등 인허가 해주는 조건으로 지금 받은 돈이잖아요. 이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정말 집권을 하고 우리나라의 집권 세력이 됐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정말 모골이 송연합니다. 예, 이양수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우려와 의견까지 더해서 전해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일방적 진술일 수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진술 내용을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해서 보도해드린 내용이고요. 김용 전 부원장은 최근의 입장에서도 밝혔듯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 일절 부인하고 있다는 김용 전 부원장 입장도 함께 전해드립니다.